오늘 제주에는 하루 종일 태풍급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건물 외벽이 날아가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고 항공편도 무더기로 결항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아파트. 외벽 일부가 사라져 고정했던 몸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아침부터 몰아닥친 강풍에 아파트 외벽이 힘없이 떨어져 나가 화단을 덮친 겁니다. 다른 지역 오피스텔도 사정은 마찬가지. 강풍에 떨어져 나간 외벽이 주차된 차량을 덮쳤습니다. 밑에 차 있었는데 차 위로 막 떨어져서 차도 망가지고, 근데 다행히 사람은 없어서 안 다쳤는데 처음에는 한 요만한 거 떨어지다가 점점점 막 큰 거 막 떨어져가지고. 가로수는 물론 중앙분리대가 힘없이 쓰러지고 유리창도 깨지는 등 10여 건의 강풍 피해가 신고됐습니다. 제주 북부와 산지에 강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라산 삼각봉에는 시속 101km가 넘는 최대 순간 풍속이 관측됐고 제주공항이 96.5, 제주시가 83.2km를 기록했습니다. 초속 25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불면서 이처럼 몸은 가누기 힘들 정도입니다. 강풍과 급병풍 경보가 내려진 제주공항에서는 결항과 지연이 잇따랐습니다. 저녁 7시 기준으로 항공기 50편이 결항됐고 착륙하지 못하고 다시 이륙하는 사례도 속출했습니다. 제가 12시 비행기를 타기로 했는데 그게 한번 지연 계속 되다가 결항돼서 지금 다른 비행기를 타고 왔거든요. 지금 오는데도 바람이 계속 불고 롤러코스터 타는 것 마냥 흔들리고 그래서 착륙하려다가 다시 올라가서 사고가 난 줄 알아가지고요. 너무 막 멀미나고 좀 많이 무서웠어요. 강한 남서풍이 한라산을 넘으면서 팬 현상으로 북부 지역인 제주시는 낮 최고 기온이 33.2도까지 치솟아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이 이번 강풍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한 만큼 추가 피해와 항공기 결항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한림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완공을 석 달 앞두고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규모 공사를 할 때 반드시 해야만 하는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절대보전 지역 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높이가 100m나 되는 풍력발전기 18개가 바다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시간당 1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3%인데 오는 10월 완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육상 공사장 2,700제곱미터에서 보존할 문화재가 있는지 파악하는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부지가 547만 제곱미터여서 3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 공사는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해야 하는 매장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국가유산청과 함께 현장 조사를 벌인 뒤 후속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공사 시행 이전에 조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당초 세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완료했으나 이제 일부 필지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장유산 보호를 위해서 이제 공사 중지 명령을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 공사 과정에서는 제주 해안의 절대 보전 지역도 허가 없이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절대 보전 지역 1.3제곱킬로미터에서 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실제 공사 면적은 200제곱미터를 초과한 것입니다. 업체 측이 이미 공사가 끝난 뒤에야 변경 허가 신청을 내자 제주시는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만약에 변경될 부분들이 면적이 있었을 때는 사전에 문의를 해서 허가를 낸 이후에 다시 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어가지고 한림해상풍력발전은 시공업체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지만 공사가 이미 대부분 끝난 상황이어서 완공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 동안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식 발언에서 사용한 단어의 빈도를 분석해봤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발언은 산업이나 경제에 집중돼 있고 장애인과 영유아 등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언급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취임 후 2년 동안 도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을까? 오영훈 지사의 취임사와 공식 연설, 기자회견 등의 발언 17건을 분석해봤습니다. 글자 수는 5만 3천여 자, 단어로는 2,100여 개에 달합니다. 분석 대상에서 3.1절 같은 특정한 기념일의 기념사 등은 제외했습니다. 제주와 도민이란 단어를 제외하고 오영훈 지사가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산업으로 134회였습니다. 사용 패턴을 보면 주로 우주산업과 바이오산업, 관광산업, 1차 산업 등과 함께 쓰였습니다. 우주산업 육성법이 있고 그리고 그에 기초한 우주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 조례 제정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지원 방책을 모색할 생각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오영훈 지사가 다음으로 많이 쓴 단어는 경제 110회, 사업 105회, 미래 97회, 관광 74회, 수소 56회 등이었습니다. 경제를 강조할 때는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수소경제 등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제주도가 미래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 UAM에 대한 언급도 20회가 넘었습니다.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사업 추진은 그 첫 번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과 하나시스템, 한국공항공사와 손잡고 3년 뒤에 제주에서 새로운 하늘길을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공식 석상에서 장애인을 언급한 경우는 2번에 불과했고 영유아는 4회, 노인과 저소득층은 6회에 그쳤습니다. 복지라는 부분은 그거는 키워드에서 이제 높은 상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향후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여성과 취약계층, 특히 또 다문화라는 부분도 우리 제주도정이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도 도지사가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15분 도시는 11회로 적었고 4.3도 13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민선 8개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짚어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심각한 가운데 분양 투자 사기도 잇따르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분양 수익금과 우선 분양권을 미끼로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애월읍에 공사 중인 한 아파트 단지. 내년 2월 입주를 목표로 17개 동에 425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제주에 내려온 지 10년이 된 김모 씨는 3년 전 이 아파트 공사에 3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시행사가 확약서를 써주고 2021년 12월과 22년 6월에 1억 1,100만 원의 수익을 얹어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났는데도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갖고 있는 예산이나 그다음에 이제 대출을 받아서 그 투자를 했는데 계속 이제 사업이 지연되면서 저희들이 약정한 기간이 지나도 주지 않아가지고 돌려받지 못해서 거기에 따른 지금 이제 이자가 계속 매달 나가고 있거든요. 김 씨처럼 수익금이나 상가 우선 분양권 등을 받기로 하고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은 20명, 투자 금액은 20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투자 계약을 맺었던 시행사 직원들까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행사 대표가 강압적 지시로 투자 모집을 시켜놓고 투자금 횡령에다 월급까지 주지 않고 명의를 도용해 자신들을 사기 사건 가해자로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 회사를 보고 이제 투자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전용을 하고 유흥비라든지 개인의 채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다 사용을 해버리는 바람에 돌려줄 돈도 없게 돼버렸고 시행사 대표는 횡령은 없었고 PF 대출을 갚지 못한 데다
직원들 방해로 분양이 제대로 안 돼 투자금을 갚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분양이 끝나는 대로 투자금을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25세대의 아파트 가운데 시행사가 분양했다고 밝힌 건 단 5세대. 경찰은 시행사 대표를 사기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6개 상임위원장을 투표로 선출하고 상임위원을 선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원장과 행정자치위원장, 환경도시위원장 등 5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은 문화관광체육위원장 1개를 차지했습니다. 도의회는 내일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윤리특위 위원장,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 대해 노동단체들이 이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제주본부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직장 내 갑질이 인정된 이 회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상급기관인 제주도체육회는 이 회장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키고 여성 비하 발언 등으로 괴롭힘 신고를 당한 사무국장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내고 예산을 지원하는 제주도와 관리감독기관인 제주도체육회가 조치를 지체하는 건 직무유기라며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2공항 사업부지 근처 용암동굴 주변에 대규모 숙박시설이 잇따라 추진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신풍목장 일대 10만 제곱미터 부지에 178개의 객실을 갖춘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인근 성산읍 신천리 신천목장 일대 12만 제곱미터 부지에는 189개의 객실을 갖춘 휴양 리조트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 부지 인근에는 제주에서 바다로 연결되는 유일한 용암 동굴인 마장굴이 위치해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경우 환경 훼손 논란이 예상됩니다. 문화재 표본조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작업자 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제주시 구좌읍에서 문화재 표본조사를 하던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이 쌓아둔 흙더미가 무너지며 깔렸습니다. 70대 남성은 스스로 탈출해 찰과상을 입었고 60대 여성은 10여 분 만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최근 내린 비로 집안이 약해져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